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AI 교과서의 추진 과정과 실효성 등을 놓고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먼저 영상 보시고 취재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AI 교과서를 둘러싼 공방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국회에서 이 AI 교과서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청문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그 현장의 준비와 실효성 등 AI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을 전체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그런 만큼 교육부 장차관을 비롯해서 현직 교육감, 검정에 참여한 교수, 업체, 현장 교사 등 AI 교과서와 연관된 인사들도 빠짐없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돼서 출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통과한 AI 교과서법이 다음 주 정부의 제2요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갈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청문회 시작은 다소 지연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일제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교육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김민전 의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조직된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독재 정권의 망령인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였다면서 김 의원에 대해 교육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백골단의 정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더 진정성 있는 그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영호 교육위원장의 중재로 약 40분 만에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었는데요. 이후 내란 특검 처리 등을 놓고 국회 본회의가 길어지면서 청문회도 한참 중단됐다가 3시 30분에야 재개됐습니다. 네, 정말 청문회 이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무엇보다 이 AI 교과서가 너무 졸속으로 추진됐다면서 이 점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어떤 질의들이 나왔을까요? 네, 일단 AI 교과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가졌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가 교과형 도서에 관한 시행령을 고치기도 전에 AI 교과서 검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형태로 된 교육 자료도 교과형 도서, 즉 교과서로 본다는 내용의 시행령이 2023년 10월에 개정이 됐는데 AI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는 그보다 앞선 2023년 8월에 이뤄졌던 겁니다. 교과형 도서의 경우 사용 1년 6개월 전까지 실시 공고를 하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25년 3월 도입을 위해선 2025년 3월 도입을 위해선 2023년 8월까지는 실시 공고를 해야 했던 겁니다. 고 의원은 AI 교과서가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교과서 지위를 얻기도 전에 검정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절차가 위법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그 전자저작물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AI 교과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당시에 판단했기 때문에 검정 공고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는데요. 이후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선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는 검정 공고를 낼 때부터 교과서로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AI 교과서의 검정 과정이 또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네, 민주당 정의로 의원은 AI 교과서 76종에 대해 검정 과정에서 14,000여 건의 수정 보완 공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서책형 교과서의 수정 보완 공고와 비교하면 평균 3.7배가 넘는 수치라면서 짧은 개발 기간에 더해서 제대로 된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실에 배포될 실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관련 질의와 이주호 부총리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정 시간을 주셨다 했는데 네. 수정 시간도
업체에서 보니까 14,225건 수정 시간을 10일에 불과한 시간을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장관님 다 수정 보완했을 거라고 기대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보시기에 뭐 정부가 100% 수용 못한 걸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국회의 지적을 수용해 가면서 네, 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본인의 딸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대 교수와 디지털 교과서 관련 논문을 작성한 점을 추궁했습니다. 이소민 교수가 관련 전공자도 아닌데 공동 논문을 쓴 것은 결국 특혜가 아니냐는 건데요.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수 대 교수로서 한 것이라면서 딸은 IT 전공자이자 경제학자로 가장 많이 다룬 이슈가 IT를 헬스나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반면에 여당은 AI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용 도서 지위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선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당은 AI 교과서를 추진하는 정부를 적극 지원 사격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교육 자료가 되면 강제성이 없고 국가가 보증하지도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교과서 지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같은 당 정성국 의원도 AI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현장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선생님들이 무조건 극복해야 된다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도입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교육부는 AI 교과서법 처리와 관계없이 올해 한해서는 이 선정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오늘 청문회에서는 관련해서 입장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청문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교과서 업계에서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아직 청문회에서는 업계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지난 3일간 열렸던 대규모 교육 박람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역시 이대로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하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많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중소규모의 업체는 물론이고 비교적 규모가 큰 출판사나 개발사의 경우에도 검정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던 겁니다. 이미 지난해 말 한 차례 교육부가 국어 등 교과를 도입 로드맵에서 일부 좀 제외를 하면서 이 교과를 위해 채용하거나 준비된 인원들도 갑자기 다른 업무를 하게 된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서책형 교과서와 달리 AI 교과서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채택이 되면 후속 지원도 계속해서 필요한데 일부 학교에서만 채택이 된다면 과연 이런 운영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고 청문회장 굉장히 뜨거웠는데 장외 반발도 계속되고 있죠. 네,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앞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교사 노조연맹 등 5개 교원단체가 모여서 정부에 즉시 현재 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에 필요한 건 AI 교과서가 아니라 교사라면서 정부가 2023년부터 교사 수는 줄이는 와중에 AI 교과서 사업에는 4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학교 현장은 인프라도 교사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대로는 학생들이 실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어갈 수 없다. 기술 개발을 위해 학생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네, 오늘 청문회 아무래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AI 교과서를 모두가 다 보는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 자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내용에 따라서 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을 쓴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데요. 네. 앞으로도 좀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 자료로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그 당일 바로 이주호 부총리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2요구권 건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거부권 이후 재의결 과정에서 국회와 소통해서 타협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전제 조건으로 기정사실화로 못 박았는데요. AI 교과서법에 대한 제2요구 기한이 일주일 남은 만큼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와 학교 현장, 업계 모두 다른 주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새로운 기술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자는 원칙에는 뭐 잘 모두가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